안녕하세요. 홀리그레인의 영화 이야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럭키스트 걸 얼라이브입니다. 제목만 보았을 때는 뉴욕에서 성공한 젊은 여자의 사랑 이야기를 다룬 영화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제시카 노레의 동명의 소설이 원작인 미스터리 스릴러 장르의 영화라고 합니다. 밀라 쿠니스가 연기하는 티파니는 현재 여성 잡지사에서 에디터로 작가로 실력을 인정받으며 직장 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It's going to be your name on the masthead of the New York Times Magazine. Lower than mine. Beats a Cuisinart for a wedding gift. I am this close to becoming Ani Harrison, senior editor at the New York Times Magazine. 그런데 주인공 티파니는 가장 행복해야 할 상황에서도 순간 멈칫하며 고등학교 시절 뚱뚱하고 얼룩진 자신의 얼굴을 떠올리며 뭔가 불안한 모습을 보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자신의 노력으로 장학금을 받고 유명 사립학교에 입학하긴 하였지만 싱글맘인 엄마의 욕심은 끝이 없고 장학금을 보조금이라고 하며 보조금을 받고 입학했다고 부잣집 아이들로부터 무시당했던 어두운 과거 기억의 파편들이 화면에 인서트된 것을 보며 성공한 지금 모습의 이면에 어떤 사연이 있을까 하는 관심으로 영화에 몰입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애써 잊고 아무렇지 않은 척 직장에서는 밝고 유쾌한 모습으로 지내며 오직 성공한 여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자신의 커리어를 쌓고 집안 좋은 남자도 만나서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큐멘터리 감독으로부터 그녀가 다닌 사립학교에서 있었던 총기 사건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그 후 그녀 마음의 깊은 곳의 상처는 수면 위로 떠올라 지하철에서 잠시 전기가 나갈 때도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그녀의 노력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서 원하는 것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Even with the breast reduction, she's still broad in the shoulders. 그것을 옆에서 지켜본 친구는 아무 조건이 붙지 않아도 너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위로하지만 넌 그렇지만 난 아니야. 난 조건이 필요해 라고 자신의 깊은 상처를 드러냅니다. 그녀의 상처는 고등학교 시절 자신이 성폭행당한 일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여러 남자아이들과 어울려서 그것에 화가 난 그녀의 친구 아서와 벤이 학교에 총을 들고 와 총기 난사 사건을 일으킨 것이라고 그녀를 성폭행한 학생 중에 한 명이며 총기 난사 사건에서 구사 일생으로 살아남았지만 반신불고가 된 딘 바턴의 증언만 믿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으며 2년을 외롭게 학교에 다니며 심한 상처를 받은 것입니다. 영화를 보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차츰 알게 되는데 그녀는 자신을 성폭행한 딘은 의회에서 총기 규제를 주장하며 책까지 내고 사인회를 하는 모습을 보고 깊은 환멸을 느끼고 갈등하다가 딘에게 자백을 받아낸 후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쓰기로 작정합니다. You know, I'm thinking about actually writing something myself. Get it out of my system that way. I think that's really smart. 그리고 자신의 상사인 잡지사의 편집장에게 자신의 글을 읽어보라고 주는데 그녀가 쓴 글을 읽은 편집장은 주변 언저리만 도는 글을 쓰지 말고 주변 사람들 신경 쓰지 말고 내 목소리를 내는 글을 쓰라는 쓴소리를 하면서 38년 전에 내가 깨달았으면 하고 바라는 것이 뭔 줄 알아? 라는 말을 할 때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천사가 다녀간 이후 그 물에 들어간 다른 병자들은 치유되는데 38년 된 병자는 스스로 물에 들어가지 못하고 누군가 자신을 물에 넣어주기만 기다리다가 38년이 지나게 된 병자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영화의 말미에 자신의 글이 뉴욕타임즈에 실리고 유명해져서 TV 방송에 출연하게 된 티파니가 38년 동안이나 혼자서 간직했던 끔찍한 문제를 조심스레
세상에 내놓은 거죠 라고 말하는 장면을 볼 때 그녀가 끔찍한 일을 당한 때가 고등학교 때이니 16살 혹은 17살 때쯤이라고 생각하면 티파니의 나이가 50대 후반이어야 하는데 티파니는 기껏 30대에 결혼을 앞둔 직장 여성으로 나오는 것을 보면 작가는 요한복음의 38년 된 병자 이야기를 차용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내용을 말씀드리면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일 때 연못에 몸을 담그면 낫는다는 소문을 듣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은 병자들이 모였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38년 된 병자도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는데 그가 대답하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가 움직일 수 없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서 자신이 이렇게 38년 동안이나 연못가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데 언뜻 들으면 참 안 되었다. 그럴 수도 있었겠다 싶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 핑계를 대며 자신이 뭔가 다른 방도를 취하려 하지 않은 듯 38년이나 그렇게 똑같은 장소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그에게도 뭔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료해 주실 때 다양한 방법으로 치유해 주시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 38년 된 병자에게는 2번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또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좀 두루뭉술해하게 들리는 표현인데 영어 표현을 보면 get up, pick up your mat and walk 그렇게 2가지 강한 명령을 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는 것을 핑계하지만 예수님은 병자가 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을 아셨기에 스스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티파니는 자신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자 남편을 만나 결혼하면 아무도 자신을 무시하지 못하고 자신의 그동안 받은 상처도 보상받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성공을 쫓아 불나방처럼 날아다녔지만 그녀의 마음은 전혀 행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티파니는 다행히 직장 선배의 직언에 깨달은 바가 있어 마음을 다잡고 기억하고 싶지 않아서 애써 잊고 있었던 일이고 그 일이 알려지면 가족들이나 약혼자가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도 되지만 용기를 내서 자신의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I hope that people feel compelled to share their stories, to talk about what happened to them, and to know that you have nothing to be ashamed of. 피해자였음에도 큰 소리 내지 못하고 숨죽여 사는 많은 여성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줍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힘을 얻었고 위로를 받았다고 댓글을 달고 있는 많은 여자들의 모습이 영화에 나오는 것으로 그녀가 겪은 악몽을 오픈하자 같은 일을 당한 많은 여성들에게 도움이 된 것이라는 훈훈한 메시지를 주는 영화였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는 티파니를 길에서 만난 다른 잡지사 기자는 티파니에게 딘 바턴이 총기 규제를 외치며 의회에서 연설한 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총기 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었다고 말하며 티파니의 미투 운동 동참에 대해 비난하는 듯한 장면을 보며 대의를 위해 한 개인이 당한 피해 사실은 묻어두어야 하는 건지 무엇이 옳은 일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또 힘없는 여자는 상처를 숨기고 평생 태엽 감은 인형처럼 사람들이 원하는 말만 하고 늘 주위 분위기를 살피느라 웃는 얼굴만 보이며 살아야 하냐고 약혼자에게 말했던 티파니의 대사가 마음에 울림을 줍니다. You exactly what you want to hear. And denied myself. I'm fine. I'm not hurt. 자신의 일을 솔직히 이야기함으로 진정한 자신을 찾고 그동안 그녀의 이름이 티파니 아니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린 것만큼 자신의 본 모습을 잃고 여러 모습으로 살아야만 했던 티파니가
당당히 걷는 마지막 장면을 보며 이제는 참 평안을 누리며 자신의 커리어를 쌓게 될 미래를 짐작할 수 있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영화의 끝이 흐뭇합니다. 지금까지 홀리그레인의 영화 이야기였습니다. 저의 영화 해석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